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누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문기사 보면은 일본의 역사 왜곡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 우리나라와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교과서 왜곡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식민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했던 일에 대해서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면 일본의 아이들이 바른 역사 의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꼭 우리가 한번 나눠 보아야 할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책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6학년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 읽기에도 참 좋은 책입니다. 단편 동화집인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의 있었던 일, 일본에게 당했던 일이 단편 하나하나에 주제별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금지를 당했어요.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리고 관동대학살이라는 정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던 창씨 개명이라거나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주제인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가 마사코의 질문 이 표제작이에요. 마사코에게 일본 아이 마사코에게 할머니가 일본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일본인들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도 한 편 한 편씩 읽으면서 아,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책 뒤에 앞에 동화가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사코의 할머니가 역사를 왜곡하여 소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선생님은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을 이슈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우리 또한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주제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어제 했던 행동과 말을 내가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일의 행동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역사도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잘 배우면 다른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 있었구나. 다른 나라의 문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른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내면서 역사를 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학교에서 5, 6학년 때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그 5, 6학년 때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너무 어려워, 지겨워, 외울 거 많아 이런 시각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미래도 잘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일본 친구들에게 몇몇 가지 좀 사실을 전해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지식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어렵다면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좋고요. 검색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책을 읽거나 선생님 저는 거기 실린 단편 동화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는 맨 뒤에 있는 일제강점기 그 역사적 사건들만 읽어도 좋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역사책이 있나요? 그러면 일제강점 부분만 다시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그 내용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35년간 한국을 지배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했다. 자,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인의 문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펼쳤다. 한국어 교육도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차별과 착취를 겪으며 생활했다. 이런 내용들이 일제강점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일본 친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책을 읽으면 막 쓸거리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탄탄논술 교재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대로 써보고요. 우리 카페에 와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